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지 매입 단가가 높아지면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안이 다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2013년 설립 논의가 시작된 이후 7년째 적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초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초의원들이 직접 발의하는 조례가 얼마나 되는지 짚어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배제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그늘에 가린 도시재생사업 현장 점검 360도에서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를 시작합니다.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마다 비상입니다. 부지 매입 단가가 높아지면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요. 17개 광역 지자체가 모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내년 7월이면 전국에 걸쳐 서울시 면적의 절반보다 넓은 도시공원 부지가 일시에 해제됩니다. 대구는 38곳, 경북은 300여 곳이 공원 효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17개 광역지자체가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부지를 매입하려 해도 지자체마다 엄청난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원 부지를 사들이는데 대구는 약 1조 3천억 원, 경북은 4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시공원 집행률이 지금 현재 5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방으로서는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정부가 재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일몰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정부에 무상 양여할 것, 토지 매입 비용의 50%와 지방채 발행이자를 모두 국비로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토공간의 허파와 같은 이 도시공원 문제를 두고 지방이 하느니 중앙이 하느니 이렇게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한 각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헬로TV 뉴스 권수경입니다.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안이 다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설립 논의가 시작된 이후 7년째 적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현재 영천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은 모두 36곳. 이 가운데 경상수지 비율이 50%가 넘는 운주산 자연휴양림과 보현산댐 지와이어 등 9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이 영천시 의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동안 예산 낭비와 시기상조 등을 이유로 조례안은 보류돼 왔습니다. 공단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거의 예산이 그 사무실도 만들고 집기도 넣고 해가지고 초기 투자 금액이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또 돈을 더 들여가지고 30억, 40억을 할 필요 있나? 또 뭐 그런 이야기고 또 새로운 직원을 또 뽑으면은 또 뭐 예산도 또 더 들여야 되고 그런 이야기죠.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던 시설공단 설립안을 두고 더 이상 시기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 21일 개회한 제20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선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차피 개별 사업장은 직원들이 돌아가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 형태인데 이제 시설관리공단 전환을 하면 내가 그 종사자들이 자기 업무의 어떤 책임성이라든지 비용 절감이라든지 운영의 어떤 묘미를 기하는 데는 훨씬 더 좋고 또 그걸 바탕으로 내가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쉽고 이런 구조로 바꾸자는 거죠. 해묵은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가 이번 임시회를 통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
각 지역 기초의회가 임시회 본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과 안건 심의 등이 진행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의정 활동은 조례 제정입니다. 경북 지역 기초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는 얼마나 될까요?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들은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받거나 하회마을, 도산서원 등에서 관람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다복 가정희망카드를 가지고 있는 다자녀 가정은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할 때 사용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모두 안동시의회 의원들이 직접 발의해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입니다. 이 조례들은 앞으로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공포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안동시의회를 비롯해 각 기초의회가 임시회 본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집행부의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지역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 각종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 의원들이 직접 발의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나 필요사항을 직접 조례로 새로 만들거나 바꾸는 겁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민선 8기. 제8대 기초의회 의원들은 얼마나 조례를 발의했을까요? 경북의 일부 기초의회를 조사한 결과 안동시의회는 11번의 회기 중 조례 29건을 발의했고 영주시의회는 임시회 13번 동안 16건, 예천군의회는 15회 회기 중 18건, 봉화군의회는 10번 중 11건을 발의했습니다. 회기당 평균 발의 건수로는 안동시의회가 2.6회로 높았고 평균 건수가 2회를 넘어서지 못하는 의회도 많았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의회 의원들이 직접 발의하는 조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 중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를 직접 발의하고 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초의회 의원들의 경우 조례 제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적 인력 지원이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정 활동인 의원들의 조례 제정 활성화와 함께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반일 감정으로 된서리를 맞았던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등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드라마 촬영지로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 구룡포의 일본인 가옥거리. 올여름 휴가철에도 불구하고 일본 불매운동 등과 맞물려 된서리를 맞았던 곳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기 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지며 관광객들의 발길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불매운동하면서 많이 좀 떨어졌고 그래서 많이 없다가 이제 9월달 들어서 촬영하면서 많이 왔어요. 평소보다 한 2배 정도는 늘은 것 같아요.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드라마에 나왔던 장소를 둘러보고 연기자들과 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는 등 저마다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동생 포항 해병대 오늘 입소 날이라서 오늘 온 김에 근처에 여기 부모님이 동백꽃 필 무렵 드라마 팬이셔서 구경하러 왔어요. 이 밖에도 구룡포의 맛집이 TV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관광객 몰이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홍게 짬뽕이 여기 너무 맛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엄마들끼리 아침 8시 반부터 부산에서 와서 지금 짬뽕 한 그릇씩 먹고 이 거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서 매출이 떨어져 피해를 봤던 인근 상인들도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손님 많아요. 토요일 날에는 1월 1일 것이 엄청나게 많아. 또 본격적인 가매기와 대개철을 앞두고 있어 관광객 증가와 함께 구룡포의 전반적인 경기도 다시 살아날 거란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거의 한 3,000명 가까이 이상으로 구룡포에 다녀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오징어철인데 오징어가 지금 전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데 관광객으로 해서 그나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가메기 문화관과 호미곶 등 관광 명소가 인근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여름 힘든 시기를 보내며 울상짓던 구룡포가 호재를 등에 업고 과거의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쇠퇴한 지역을 되살리는 도시재생 사업.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 곳곳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배제된 곳도 있습니다. 바로 대구 수성구 이야기인데요.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투기 과열지구의 그늘에 가린 도시재생 사업, 현장 점검 360도에서 살펴봤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 중동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대낮인데도 어둑어둑합니다. 낡은 플라스틱으로 덮여있는 천장. 건물 사이엔 거미줄이 쳐져 있습니다. 군데군데 꺼진 바닥에는 나무와 천이 어설프게 덧대져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활기를 잃은 시장. 시설이 노후되면서 손님들의 발길도 크게 줄었습니다. 상인들도 하나둘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상가 10몇 곳만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비가 필요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입니다. 하수도도 새로 놔야 되는데 뭐 전부 이래 두꺼운 뭐 전부 나무로 짜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몇 명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 할 수도 없잖아요. 수성구 중동의 한 주택가. 옛 시장 자리에 오래된 상가주택이 서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낡은 건물. 비가 많이 오면 갈라진 건물 틈으로 비가 새기 일수에다 건물 바깥엔 전기줄이 위험하게 엉켜 있습니다. 한편엔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공용 화장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적이 될 확률이 참 많아요. 여기 보면 줄이 뭐 주렁주렁한 이 줄이 내 전기줄인지 내 집에 들어가는 건지 네 집에 들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거만 늘어져가 전부 다 이랬기 때문에. 이것 외에도 지역 곳곳엔 아직 정비가 필요한 곳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낙후된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모두 허물고 새로 짓는 재개발과는 다르게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 모습은 살리면서 주변 환경은 개선하는 작업입니다.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쇠퇴한 지역을 되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사업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가 지역을 선정하는데 사업 유형에 따라 50억 원에서 최대 250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대구에서는 12개, 경북에서는 22개 지역이 선정돼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성구는 몇 년 동안 한 차례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수성구는 지난 2017년 투기 과열지구로 묶였는데 투기 과열지구는 원칙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앙정부로부터 많이 예산을 받아서 정말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2017년도 8월 달에 우리 수성구가 투기 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도시 뉴딜 재생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들이 도시재생 사업에서 배제되자 국토부는 지난해 신청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라고 해도 집값 상승률이 기준 이하인 경우 등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 지역은 도시재생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하지만 수성구의 경우 부동산 가격 문제로 여전히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변동률을 좀 고려를 해서 광역별로 별도 기준을 만들어서 제한적으로 좀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부여를 했었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는 계속 항상 대구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였기 때문에 해당이 없었던 거고요. 이대로 포기할 순 없는 상황. 수성구는 투기 과열지구라 해도 도시재생 사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해달라 세 차례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지난해 말 수성구의회는 투기 과열지구를 구 단위가 아니라
동 단위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투기 과열지구 해제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답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 밀집 지역도 많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어진 지 이미 30년 되는 그런 신도심이 아니라 구도심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지역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투기 과열지구로 묶어야 되는 지구는 굉장히 좀 좁게 해야 지정을 해야 되고, 나머지 실제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청 기준이 완화되기만을 바라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 수성구 자체적으로도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 제한이 없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신청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연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적이지만은 도시재생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지산일동에 소규모 주민 또 도시재생 사업을 신청해서 또 선정이 돼 가지고 일부 예산이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업 규모와 지원 금액 면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크게 못 미쳐 아쉬움이 남습니다. 쇠퇴해가는 지역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는 도시재생 사업. 원래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세밀한 지역조사와 함께 적용기준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태풍 미탁으로 인한 경북 지역 피해 금액이 1,113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중앙정부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 지역은 모두 21개 시군으로 1,113억 원의 피해가 났으며 복구에는 6,144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피해가 심각한 울진과 영덕, 경주, 성주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시설 복구비와 함께 주민 생활 안정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북 도민의 날 기념 행사가 23일 오후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 행사는 자랑스러운 도민상 시상과 축사, 도민의 날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으며 권영진 대구시장도 참석해 양 지자체 간 상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1996년 지정된 경북 도민의 날 10월 23일은 신라가 삼국 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날을 양력으로 환산한 것으로 경북 도내 23개 시군이 결속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북 도내 각 시군의 대표 음식 등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19 경북 축제식품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박람회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서 오는 26일까지 열리며 다양한 음식을 직접 맛보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김치 만들기, 당근 가방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다양한 음식이 있습니다. 종가 음식도 있고 그다음에 향토 음식도 있고 이런 것들을 국제 음식과 함께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국제 음식과 함께 전시회를 함으로써 우리 우수성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종일 흐리고 어두웠던 하루였습니다. 우리 지역은 흐린 날이 또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24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 한낮 최고 기온은 20도가 예상됩니다. 출근길에는 우산을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 오후부터 시작되는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 내륙이 5mm 내외로 많지 않겠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20에서 60mm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부터는 다시 맑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